네, 안녕하세요. 원모사 36기 넘버스 스틱을 정리하는 북토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북토크여서요. 네, 제가 말을 시킬 수도 있고요. 저 혼자 떠드는 거 이제 토크가 아니라 독백이 되니까 자유롭게 좀 참가를 해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주 동안 넘버스 스틱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책 자체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다거나 뭐 이런 책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거는 충분히 보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거를 책이 뭐 바로 적용하기에 괜찮은 책이긴 한데 또 막상 적용하려면 좀 쉽지 않은 책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적용할 게 많아서. 그래서 조금 어떻게 살펴보시면 좋을지 이런 지점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도 좀 보셨고 이제 다 오셨는데 이제 북토 크니까 자유롭게 좀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밴드에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열심히들 읽으셨어요. 읽으셨고 이제 인증을 하신 분들도 인증을 하셨고 해서 보게 되면은 네 이렇게 이제 인증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 숫자가 56명이 계신데 인증하신 분이 아마 이번이 지금 기말고사 기간에 바쁘셔가지고 많이 참가를 못 하셨던 것 같아요. 뭐 그래도 다른 분들의 인증글이라도 좀 보셨다라고 한다면 배우실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좀 한 분 한 분 얘기를 들어가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켜주실 수 있으시면 키고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네, 뭐 이제 운전 중이시거나 아직 뭐 수업이 마무리 안 되셨으면은 그냥 이제 얘기해 주시면 뭐 톡 하나 올려주시면 제가 일단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제가 알기로는 최은혜 원장님이 가장 먼저 들어오셨는데, 원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마이크만 켜주실 수 있으시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떠세요? 이 책 다 보셨나요? 저도 시험 기간 들어가고 요새 홍보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앞부분 음. 읽다가 마무리를 못했어요. 홍보로 바쁘시면 요새 뭐 홍보는 어떤 것들을 주로 많이 하고 계신가요? 블로그 하고 그리고 네. 이제 같이 조인할 사람들하고 미팅이 너무 많아가지고 음, 음, 네. 시험 끝나고 이제 거의 미팅하고 그쵸. 한참 그랬던 것 바쁘실 같아요. 때고. 예. 그 세미나를 진짜 많이 들어가지고 세미나 들으시는 건 어떠세요? 안 힘드세요? 이것저것 개수가 많으면 또 소화할 게 늘어나시는데. 그래서 소화를 지금 못 시키고 있어가지고 이제 같이도 이제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네네. 브레인스토밍도 좀 하고 그러고 있어요. 음, 이 책 초반만 보셨다고 했는데, 뭐 네. 앞에 보신 것까지만 기억나는 게 있다고 한다면 뭐 있으실까요? 아니면 다른 분들 글 보다 보니까 뭐 기억에 나시는 게 있던가? 숫자가 스토리다라고 했던 거에서 처음엔 되게 강렬한 인상이었는데, 네.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다른 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 퇴색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점점 이렇게 가장 최근에 들은 것부터가 기억이 되고 앞부분은 자꾸 까먹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이 책이 약간 예시가 많아서 좋은 책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읽다 보면은 뒤로 갈수록 약간 지루한 느낌이 드실 수도 있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제 책이 약간 늘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 근데 뭐 스토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셨다라면 그래도 알맹이를 어느 정도 가져가시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뭐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혹시 요새 홍보하시면서 뭐 좀 고민되시거나 하시는 게 있을까요? 어, 지금 설명회를 네. 저번에 이제 한번 30분 1대1 네네. 하고 나서 되게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중에서 이제 저희가 간판을 바꾸는 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좀 빨리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다음 주에 설명회가 있어서 음, 그래서 이제 재원생 위주로 설명회를 이제 먼저 하기로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영어만 하기로 결정했는데 갑자기 어제 지인이 수학을 조인을 하자고 갑자기 제안이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영어를 다 이제 마음 먹고 이제 그 같이 하는 친구들한테도 다 얘기를 했는데 너무 이 초등 수학이 너무나 매력적이라서 그 친구가 이제 그 지인이 하는 방법이 너무 조인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음 주에 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내용이 바뀔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거를 엄마들한테 아직은 그 전달을 안 했거든요. 그 통신문 그 공지를 아직 음. 안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내일 공지를 나가긴 해야 되는데 학원 이름명도 바뀌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학원명으로 이미 블로그에도 다 올렸는데 이제 이 친구랑 하게 되면서 학원명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게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대내적으로 외부에 알려진 게 없으면 결정을 하셨으면 뭐 네, 명칭 정도는 뭐 이렇게 바꾸나 저렇게 바꾸나 아직 인식이 안 된 거니까 뭐 크게 걱정하지 네, 말고 바꾸셔도 될 것 같고 단 네, 도입을 하는 거에 있어서 급하게 가시기보다는 일단 영어만 스타트 해놓고 수학은 나중에 설명회를 추가를 하셔도 네. 굳이 한 번에 모든 걸 일주일 만에 다 진행하시기보다는 근데 간판을 다 알아봐서 원래 이번 주 확정하고 다음 주에 설치하기로 했는데 급하게 조인하게 되면 이제 간판을 이제 급하게 그래서 1월부터 간판을 바꿔야 되나 일단 내용은 이제 제가 추진한 걸로 해서 하는데 간판을 그러면은 1월 달에 좀 미뤄야 되나 지금. 한 판을 뭐 당장 급하신 거 아니시면 좀 미루셔도 상관은 없죠. 네. 그럼 그렇게 할까요? 시간이 그러니까 이게 이건 있으세요. 음, 결정을 할 때 시간이나 자본이 투자가 되는 두 가지 일 중에 하나인데 시간이 투자가 되는 거면 그냥 내가 빠르게 맘먹고 진행을 하면 되는데 자본이 투자가 되는 거라면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하시는 게 맞거든요. 지금 간판도 그렇고 이것저것 바꾸셔야 되는 게 많으면 일단은 어머니들을 불렀으니까 어머니들한테는 저희가 일단 영어로 이렇게 하고 있고 수학도 해주고 싶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뭐 그 정도만 언지를 해놨다가 그 다음에 음, 준비가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뭐 2차 설명회 하셔도 되는 거. 어차피 재원생 어머니가 설명회 전원 다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것도 그 방법이시고. 설명의 내용을 다 간판 변경의 이유부터 시작해서 챗GPT 이용해서 막 다 만들어 놓고 했는데 그 내용을 이제 그 내용을 빼야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 제가 되게 이 제안이 괜찮다고 생각을 한 게 저는 이제 50대가 되면 되게 좀 뭔가 결정할 때 예전하고 다르게 막 빨리 이렇게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진 않는데 이 친구는 38살이거든요. 제가 가르쳤던 제자예요. 근데 얘 수학적 그 아이디어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제가 너무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 너무 획기적이고 그 더 약간 뭐라 그러지 자존감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공부를 해서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는데 이 친구는 다 막 그게 머리에서 샘솟나 봐요. 얘기를 하니까 와 이런 젊은 애들하고 경쟁을 할 수 있을까? 그냥 얘네들을 포섭해서 같이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아까 대화를 하면서. 그분의 장점이 있을 거고 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연륜으로 가질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거니까 저는 서서히 생각해 보시는 걸 권장 급하게 결정하실 건 아닌 것 같고 네, 항상 음, 그렇지만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시간을 가지고 여유 있게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그거는 좀 나중에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네, 자, 감사합니다. 또 저희가 넘버스 스틱의 근황 토크 하면서 지금 이제 색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가만히 있자. 인증을 제일 많이 써니 원장님이 여기 계신가요? 아이디 여기 아이디랑 여기 그 지금 쓰신 거랑 제가 달라서 확인이 안 되니까 강 원장님도 안 계신 것 같고 노른자 수와 김정남 원장님도 안 계신 것 같고 조은경 원장님도 안 계신 것 같고 네. 자, 남인경 원장님 책 다 읽으셨다고 하셨는데 애기 제국 있으시니까 일단 패스하고 자, 서 원장님 운전 중이시니까 안전운전 하시면 되고 차례대로 한 번씩 얘기를 왜냐면 여러분들 어디까지 이제 보셨는지 좀 알아야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클레어 원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그러니까 아니 뭐 수업 중이시거나 운전 중이시거나 하시면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넘어갈 겁니다. 근데 안녕하세요. 책을 많이 못 읽었어요. 어디까지 보셨는데요? 거의 초중반? 중반? 중반까지 가셨네요. 네네. 어떠세요? 아, 중반까지 보신 거까지만 생각해 보면.
근데 이제 이 책 내용을 막 네. 이렇게 적용하기보다 일단 이게 뭐 숫자를 넣어가지고 막 어떠한 조금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이번 설명회 할 때 이제 살짝 손실 회피 성향 그거를 이제 적용을 시켜서 네. 어떤 정보를 줄 때마다 이제 초반에 엄마들한테 오늘 가치는 이제 3천만 원이다. 뭐 음, 이거를 배워서 적용을 해가면은 우리 애들 연봉이 그만큼 올라가는 건데 뭐 이러한 정보는 오늘 또 뭐 200만 원 벌어 가신 거고 뭐 얼마 벌어 가신 거고 막 이렇게 좀 숫자를 넣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설명회를 준비를 했어가지고 음. 어떠셨어요? 그렇게 넣어보려고 해보시니까. 반응은 이때까지 한 8번 했었거든요. 학원 하면서. 네. 제일 좋았었던 것 같아요. 제일 뭔가 좋았다. 돈을 벌어 간다 엄마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쵸. 돈을 벌어간다라는 거. 3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그럼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음, 이제 연봉이 뭐 그 정도 올라가면은, 수 있다. 네네. 그 정도로 이제 지표를 조금 삼았었어요. 예, 그때 당시에. 예. 그쵸. 5천만 원 너무 많은 것 같고, 뭐 이제 대기업, 그냥 초년생의 연봉이 뭐 한 3천 정도니까 뭐 그 정도의 가치 정도가 올라간다. 영어를 이렇게 제대로 우리가 시키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 그래서 이제 그냥 학원을 보내는 것보다 이렇게 엄마도 정보도 알고 로드맵을 잘 잡아주는 게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간다? 뭐 그런 의미로 사실 잡았었던 것 같아요. 음, 저는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이제 비슷한 걸로 따지게 되면 그런 걸 검색했던 것 같아요. 1년 재수 비용이 얼마일까? 라고 따져가지고 음, 학원에 따져보게 되면 네, 강남 재수학원 종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이제 한 달에 이 정도, 1년에 학원비만 4천만 원가량 든다. 그럼 이제 이런 거가, 이런 분들 얘기보다는 이제 뉴스를 찾으면, 어머니 이 뉴스 보셨습니까? 그 당연히 안 보셨겠죠? 그러면은 재수하는 아이들이 이제 이 정도의 비용을 학원비로 투자한대더라. 그럼 이제 음, 오늘 여기서 그걸 벌어 가시는 거다. 음,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했었고, 만약에 이런 자료를 네이버에서 찾았는데 잘 안 나오면 인공지능으로 찾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얘한테 물어보자. 대한민국에서 대학교 재수를 하면 1년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들까?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알려줘. 이렇게 물어보면 어쨌든 얘가 찾아낼 거니까. 이런 것도 있네요. 성적대별 재수 성공 비율 이런 것도 있네요. 몇 년도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재수 종합학원 월평균 학원비는 18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1년으로 따지게 되면은 1,800에 2천 넘어가네요. 네, 2천 넘어가니까 10개월 기준 약 2천만 원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따지게 되면 네, 기숙재수 학원이면 월 비용이 400이니까 뭐 이런 신문 기사를 찾아가지고 보여주면서 얘기를 드리면 눈에 좀 보이니까 좀 가시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고. 네, 맞아요. 지금 다른 분들도 생각하실 때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학부모 설명회 할 때 많이 써먹는 레파토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몇 개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사용하기가 좀 편한 거죠. 지금 클레어 원장님 얘기해 주신 사례도 그런 것들인 거고. 잘 활용을 하셨던 거고. 자, 그러면 고은정 원장님 혹시 마이크 켜실 수 있으시면 대화 잠깐 하시고 아니시면은 뭐그 바쁘시거나 운전 중이시거나 이러시게 되면 지금 애기 재우시는 분들은 또 목소리가 듣기가 어려우니까 네, 마이크가 안 켜시면 좀 바쁘신 걸로 알고 이경희 원장님은 혹시 책 어떻게 마이크 켜실 수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 버튼이 네, 아래 어디인가 있을 겁니다. 네, 네, 켜지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책 제가 많이 읽습니다. 보셨어요? 바쁜 타이밍이라 지금 요새. 거의 5분의 1도 못 읽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장 정도까지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앞부분까지 보신 거로만 생각하면 이 책이 대략 어떤 내용들일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음,
크는 숫자보다는 그 숫자를 함축할 수 있는 작은 숫자로 인식을 시키는 게 더 인식이 잘 된다. 뭐 그런 정도. 그 정도. 네, 그렇죠. 실제 이 숫자가 엄마들하고 얘기하거나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 자주 사용하시는 편이에요? 말씀하실 때 숫자를 좀 자주 사용하려고 하신다던가?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진 않은 것. 실제 대다수가 숫자를 의식적으로 사용하시는 분은 많이 없어서 아마 나중에라도 책 보시게 되면 좀 활용할 만한 것들을 좀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 전반적으로 바쁘시기 때문에 책을 소화를 많이 못 하셔서 책에 대한 전체적인 서머리를 한번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은 크게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시고요. 4장 플러스 부록으로 되어 있긴 한데 일단 1, 2, 3, 4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책이 예시가 많은 책이에요. 이럴 땐 이렇게 해봐라, 저럴 땐 저렇게 해봐라 예시를 많이 보여주게 되는데 책을 만약에 다 보신다라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반적으로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실 거예요. 뭔가 약간 지루한데? 그리고 두 번째는 몇몇은 이제 이게 외국 서적이다 보니까 예시가 우리나라 문화에 딱 100% 맞는다라고 보기 어려운 예시들도 사실 있긴 합니다. 근데 원리를 아시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없다고 사신다라면 저는 3장만이라도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3장만이라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오늘 설명을 들으시고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1장은 지금 일단은 1장 챕터 제목은 모든 숫자를 번역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라는 외국어에 접근하는 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숫자라는 개념이 주는 게 있어요. 좀 객관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요. 숫자를 얘기하게 되면 거짓말보다는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뭔가 체계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시스템을 가졌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평상시에 숫자를 대입해서 말을 하는 연습을 하면 상대방에게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은 어머니 저희는 학생들을 테스트해서 수준별로 수업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어머니 저희는 학생들을 테스트해서 10단계로 나눠서 수업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은 미묘하지만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숫자를 평상시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책을 보실 때 첫 번째는 숫자라고 하는 게 사람한테 어떤 인식을 주는지를 이해하시는 게 첫 번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대충은 아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좀 정확하다고 생각하겠지.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겠지. 진실이라고 믿겠지. 약간 이런 개념들입니다. 근데 내가 숫자를 활용하는 게 그런 이미지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걸 좀 더 강조하고 싶다라고 한다라면 그냥 숫자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효율적으로 쓰자라고 하는 게 이 책의 주장인데 학원에서 그러면 숫자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거부터 일단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학원에서 어떻게 숫자를 써야 될까? 어, 학원에서 어떻게 숫자를 써야 될까? 자, 학원에서 숫자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와 상황에 대한 것도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일단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 학원의 실적을 얘기할 때 숫자를 많이 씁니다. 저희 뭐 100점자 몇 명이에요. 뭐 몇 명이 몇 점을 맞았어요. 라고 얘기할 때 그 실적을 어필하거나 광고하기 위해서 일단 숫자를 좀 많이 쓰는 경향성이 있죠. 근데 이거 이외에도 숫자를 사용하게 되는 영역들은 꽤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 언제 많이 쓰느냐? 언제 많이 쓸 거냐? 언제 많이 쓸 거냐 그러면 첫 번째는 학부모 상담할 때, 상담할 때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설명회 같은 거 할 때도 많이 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광고 만들 때, 이럴 때 좀 많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 보통 쓰는 상황들을 보게 되면 이때 이제 숫자를 써가지고 무엇을 얘기할 거냐, 숫자를 활용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보통 숫자를 가지고 얘기할 때 사용하는 건 학원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일단 첫 번째, 우리 학원의 그 결과를
결과를 포장할 때 많이 씁니다. 우리 학원의 결과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 많이 쓰고요. 두 번째는 광고를 하든 설명을 하든 상담을 하든 숫자를 사용하시는 경우는 예를 들면 어머니 지금 안 하시면 안 돼요라고 이제 예를 들면은 공부를 지금 꼭 해야 한다. 분위기 조성할 때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음, 뭐 수능까지 며칠 남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같은 경우 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뭐 등급이 몇 등급입니다. 뭐 이제 반에서 몇 등까지만 대학교를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위기감을 조성하는 거죠. 위기감을 조성하던가 급박한 느낌을 주려고 할 때 보통 숫자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마케팅에서 좀 많이 사용되는 개념일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저럴 때 많이 쓰시고요. 그거 외적으로 숫자를 쓴다라면 이 사용법을 알고 계신다라면 학생들에게 설명할 때도 숫자를 사용해서 얘기를 해줄 수는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어쨌든 학원에 지금 꼭 등록시키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할 때 이제 숫자를 쓰게 될 건데 그렇게 이런 목적으로 숫자를 쓸 거라고 한다라면 음, 그 이게 이 얘기예요. 우리 학원의 결과를 포장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엄마가 이렇게 느끼게 돼요. 와, 대단하다. 라고 느끼게 만드는 걸 하기 위해서 이제 뭔가 잘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쉽게 말하면은 그거죠. 대형 학원 같은 경우는 100점자가 많으니까 막 잔뜩 붙여놓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그 옆에서 작은 학원을 하고 있으면 숫자로 승부할 수는 없을 거니까 그러니까 학생 숫자로 승부하기는 어렵다란 말이죠. 근데 걔네보다 조금 더 내가 나은 점을 얘기를 할 거라면 숫자를 다르게 써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거기가 뭐 이제 뭐 100점자 뭐 30 몇 명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나는 차라리 뭐 이제 5명 중에 4명이 100점 우리가 학생이 5명밖에 없다고 한다면 5명 중에 4명이 100점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엄마들한테는 설득력이 더 좋을 수 있으니까 이게 좀 다르게 얘기하는 포인트 때문에 그런 거고 공부를 지금 꼭 분위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고 싶을 때는 뭐냐면 지금 안 하면 안 되겠는데 예, 약간 엄마가 이제 위기감을 느꼈으면 하기 때문에 이제 숫자를 씁니다. 그럼 이런 느낌을 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 이제 이걸 체감하게 만드는데 숫자가 효과를 발휘한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이제 추천했던 건데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책 1장은 그냥 가볍게 넘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대다수 이런 실용서적은 첫 번째 장은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특히 외국 사람이 쓴 서적일 경우에 왜냐면 내가 이 개념에 왜 집중하게 됐냐면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요. 보통 그런 것들이 이런 외국 사람이 그러니까 특히 미국 영미권의 작가가 쓴 책들은 스토리텔링형으로 얘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책 앞에 서두, 뭐 프롤로그 아니면 들어가는 말 요런데 내가 이 개념을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는지, 이 개념이 왜 중요한지, 이 개념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 같아서 장황하게 썰을 푸는 대목이 항상 있어요. 이 책도 앞에 초반에 있고 보시면 앞에 한 학생이 뭐 물어봤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들어가면 하고 복잡한 숫자 피할 수 없다면 제대로 써라 해가지고 뭐 이제 학생이 질문하더라 뭐 이렇게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썰이 나옵니다. 썰은 그냥 썰이에요. 넘기시면 돼요. 넘기시면 되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자기가 말하고 싶은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이제 1장입니다. 근데 1장은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숫자를 그냥 사용하지 말고 이해 가능하도록 써라. 아, 기왕이면 숫자가 주는 느낌을 제대로 전달하고 싶으면 숫자를 좀 잘 써라인데 1장에서 이제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여기 핵심은 그거예요. 숫자를 쓰긴 쓰는데 숫자를 그대로 쓰지 말라는 게 핵심이에요. 1장은. 그러니까 여기 보다시피 번역하라고 돼 있잖아요. 외국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숫자를 사용하되 그대로 쓰지 말아라. 가 이게 1장 핵심입니다. 이해 가능하도록 쉽게 내리에 남도록 써라. 이 얘기인데 아니 그러면 숫자를 어떻게 내리에 남게 쓰느냐. 여기서 주는 방법들이 뒤에 이제 3장에서 이거를 갖다 더 쪼개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쪼개가지고 예시를 많이 보여주긴 하는데 크게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일단 비교나 비유 많이 해라 이 얘기예요.
비교나 비유 같은 경우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죠. 예를 들면은, 야, 너 그게 얼마나 비싼지 알아? 너 좋아하는 그 짜장면 있지? 짜장면 몇 그릇 가격이야?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야, 그게 좀 뭐 경차 뭐 몇 대 분량이야?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나 비유하는 것들. 예를 들면 우리가 성적으로 따지게 되면 애들 같은 경우에 뭐 A 중학교 A 등급하고 B 중학교 A 등급하고 이렇게 두 개 학교를 비교하는 것들도 설명회 때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숫자를 그냥 쓰기보다 비교나 비유해서 보여주면 조금 더 느낌이 팍 온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설명회 같은 거 할 때 입시 설명회를 하게 되면 비유나 비교를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사실 말을 잘하는 방법에 비교나 비유는 되게 필수적인 요소인 거죠. 네. 그런 방법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기준을 잡아라.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4%가 1등급입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요즘 한반 정원이 25명이면 좀 많은 편인데, 한반 정원 25명이라고 잡았을 때, 어머니 4%는요, 뭐 1등까지가 4%입니다. 한반에 한 명만 1등급이 나올까 말까 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숫자를 쪼갠다든가 작게 쓴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 숫자를 상대방이 머리에 팍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숫자가 그 머리에 팍 들어온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가급적이면 숫자를 그렇게 써라.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는 사실 일장을 보지 않아도 당연한 말이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네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구나. 이제 거기까지는 되시는 거죠. 그럼 이제 나머지 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나머지 장 2장, 3장, 4장에서는 그것들을 가지고 왜 그렇게 써야 되는지 원리를 설명하는 챕터가 있고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그런 챕터가 있는데 2장, 3장, 4장이 다 그렇습니다. 2장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이제 네 가지가 나오는 게 단순하고 익숙한 걸로 하고 비교해라. 비교할 때에도 예를 들어 볼게요. 어머니한테 예를 들면은 음, 뭐 대학교 학자금을 갖다가 얼마인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아버님한테 비유할 때 얘기하는 거하고 어머님한테 비유할 때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다를 거라는 거죠. 그들이 이제 갖고 있는 계준이 다르니까.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이제 많이 썼던 게 뭐냐면 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적도 있었는데 어머니 만약에 음, 남편분이 그 결혼기념일이다. 완전 올해 몇 주년 기념인데 해가지고 큰 맘 먹고 백 사주신다고 이제 돈을 딱 주셨습니다. 그쵸? 500만 원 딱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뭐 살지 고민하시겠죠. 그럼 어떻게 하실 거냐? 백화점도 가보고 이것저것 비교도 해보시고 이렇게 하실 거 아니냐. 어. 근데 애 대학교 선택할 때는 어머니 그 애 대학교 4년 학자금 합치면 얼만데요? 최소 3천에서 4천이잖아요. 그럼 3천에서 4천만 원짜리 백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그거 백 500만 원짜리 백 살 때도 매장 가시는데 그 대학 그거 선택하는 건데 대학교 한 번 안 가보시냐고. 어? 백 살 때는 가서 매도 보고 거울도 가서 비교해보고 여러 번 매장에 들락날락 왔다가도 비교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하시지 않냐. 그럼 대학교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더하면 더했지 덜 하시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제 어머니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드리고 아버님들한테는 아버님 이번에 차 한 대 바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자동차로 비유해드리고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따라 비유해 주는 게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익숙한 개념이랑 비교하는 게 더 이해가 팍 될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상대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을 쓰자. 근데 그 중에서도 좋은 건 뭐냐? 얘기하면 바로 팍 하고 머리에 떠오를 만한 쉬운 개념, 그리고 이제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는 뭔가 구체적인 물건, 뭐 이런 것들하고 비교나 비유를 해서 예시를 들어주면 된다라고 이제 그거에 대한 사례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책을 만약에 바쁘시면 책을 보면 그 핑크색처럼 박스가 돼가지고 항상 그런 게 나오죠. 이 문장을 어떻게 바꾼다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문장을 갖다 바꿔놓은 것, 그러니까 바꾸기 전의 문장과 숫자를 잘 써서 이제 바꾼 문장의 예시들이 많은데 시간이 정 없다고 한다면 그 예시 문장하고 예시 문장을 설명하는 대목이라도 그때그때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것만으로도 될 거니까.
근데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 어차피 이 책이 예시가 많아서 책을 정독하신다고 하셔도 책을 써먹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시가 많아서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이런 건 내가 평상시에 자주 써먹겠다 싶은 게 있으면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설명회 같은 거 한다. 그럼 그때그때 이제 뒤져가면서 이거 방법 없을까? 이게 백과사전처럼 뒤져가시면서 그때그때 자꾸자꾸 써먹다 보면 여기 있는 예시들 하나하나가 그냥 내 머리에, 입에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한 번 읽어가지고 입에 붙는 책은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거 어떻게 방법 없나? 이런 방법 있네. 맞아, 이런 방법 있었지. 이렇게 해볼까?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하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장은 그래요. 2장은 이제 그 정도. 그러니까 1장은 숫자를 잘 써라. 어떻게? 네, 쉽게 써라. 2장은 뭐 그것 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주면 뭐 상대방을 생각하고 써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의 예시가 조금 구체적으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본다고 하더라도 실제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 예시가 나온 게 뭐냐면 저는 3장을 개인적으로 3장을 추천드리는데 숫자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숫자를 가급적이면 설득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제목 자체가 그거잖아요. 숫자의 감성을 얹어라. 숫자와 사고로 행동을 바꾸는 법.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나이팅게일의 사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장에서 몇 명이 죽는지를 보여주는 것들. 그래서 궁금하시면 이제 그거부터 보시면 좋은데 나이팅게일 사례가 아마 책 읽으신 분들 중에도 많이 나와 있는 거죠. 나이팅게일은 아시죠? 전장에서 이제 간호사로 이렇게 유명하셨던 분들.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예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팩트는 7개월 동안 병사 1만 3,095명 중 7,857명이 사망했다요. 그러면 숫자를 썼죠. 근데 느낌이 확 옵니까? 안 와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바꾼다? 1,000명 중에 600명씩 죽었다. 10명 중에 6명이 죽어나가는 전쟁이다. 그럼 어떻습니까? 많이 죽었네 느낌 오죠. 음. 근데 거기에다 이제 그걸 갖다 10명 중에 6명이 더 느낌이 되게 다른 예시를 추가하면 이렇게 됩니다. 10명 중에 100명 중에 600명이 죽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아시냐? 응? 이게 그 옛날에 흑사병 아시지 않냐? 흑사병 때 죽었던 사람 숫자보다 지금 전쟁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럼 이제 유럽 사람들한테 흑사병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 따지면 6.25 전쟁 때 죽었던 사람보다 지금이 더 많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이제 느낌이 확 오니까. 음.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핀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 진짜 정말 많이 죽어가는구나. 라고 그러니까 느낌이 팍 오게 만드는 것들. 그래서 이 나이팅게일의 사례를 가지고 여기서는 숫자를 사용하는 단계를 이제 네 단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에요. 뭐 이해는 되시죠? 그쵸? 뭐 몇만 명 중에 몇 천 명이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1,000명 중에 600명이 죽었다. 10명 중에 6명이 죽었다. 우리로 따지면 4% 1등급만이 대학교를 어떻게 간다 얘기하는 것보다 반 애들 중 단 한 명만이 인서울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더 느낌이 팍 오는 거니까.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그런 느낌.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비교, 절대적 최고, 범주 뛰어넘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기준점을 정하고서 예를 들면 우리가 날씨가 덥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날씨가 제일 더운 동네 그러면 뭐 대구가 떠오른다. 그러면 이제 대구보다 더 덥다 그러면 야 얼마나 더운 거야?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점이 있으면 그 기준으로 이제 그거보다 더 뭐뭐하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개념들. 그리고 이제 이 가급적이면 숫자를 막연하게 보기보다는 상대방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숫자를 얘기하면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3장 같은 경우가 예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로 나와 있는데 이 여덟 개를 시간이 없다고 하시면 이제 3장만이라도 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여기가 아마 좀 구체적으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런 경우는 있을 거예요. 좋은 건 알겠어요. 알겠다. 근데 필요하다는 것도 알겠는데, 저거를 어떻게 내가 지금 당장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지 내가 당장 와닿지 않는다.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예를 들면 이제 여기에서 이걸 갖다가 원래는
창의력의 관건인 거죠. 왜냐하면은 뭐랄까, 내가 이제 머리를 쥐어 짜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책에 나와 있는 개념들을 아시면 여러분이 느끼신 건 뭡니까? 아, 숫자를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만약에 인사이트를 가져가야 된다라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책을 가지고 인사이트를 가져간다라면 이런 겁니다. 책의 결론을 이제 제가 만약에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인사이트를 정리해 드린다면 일단 첫 번째 아셔야 되는 건 아, 숫자를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라는 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가 뭔지 이게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최소한 어떻게 보시라고요? 이 책의 3장만이라도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왜 써야 되는지는 1장에서 나와 있는데 이 책을 읽으신다면 왜 써야 되는지는 둘째치고 쓰면 좋다고 하니까 일단 써보자는 건데 이렇게라는 방법인데 어떻게 쓰라는 거야? 3장에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3장이라도 보시라는 거죠. 방법적인 측면을 좀 자세하게. 그럼 문제는 뭐냐면 어, 알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알겠는데 어떻게 쓰지? 이게 이제 적용 포인트가 관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이 방법은 알겠는데 방법을 적용하려면 내가 머리를 쥐어 짜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하시냐면 예전 같았으면 머리를 쥐어 짜내셨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하세요. GPT를 씁니다. 무슨 얘기인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제 요 개념 말씀드리고 3장이 그렇고 4장까지 일단 설명드린 다음에 4장도 그럼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미처 얘기하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그냥 조금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장은 뭐 그냥 뭐 보고 4장은 어쨌든 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냥 약간 끼워넣은 느낌이어서 3장이라도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그러면 어쨌든 이 책에서 볼 거는 두 가지입니다. 숫자를 이렇게 쓰면 좋은 거구나. 네. 숫자를 이렇게 쓰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숫자를 이렇게 쓰면 설득력이 높아지는구나를 느끼시고 방법을 좀 더 보시라는 거예요. 음. 숫자를 잘 쓰면 좋다라는 건 이미 우리가 인정하고 이 책을 시작한 거니까. 그러면 관건 뭐라고요? 어떻게 적용할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 챗 GPT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모드에서도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질문하는 거니까 그냥 뭐 많이 물어볼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 책 이름이 넘버스 스틱이니까 넘버스 스틱을 물어보는 겁니다. 화면을 좀 키워볼게요. 어, 이런 걸 물어볼 때는 이게 원 제목하고 한국어 제목, 번역본 제목하고 책이 다른 경우도 가끔 있어요. 왜냐면 이 책의 원제는 지금 보시면 Making Numbers Count라고 되어 있어요. 숫자를 셀 수 있게 만들어라고 이제 원 제목은 이거고 국내 번역본 제목이 넘버스 스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 제목하고 다르죠. 그래서 얘가 책 제목을 이해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어보면 됩니다. 넘버스 스틱이라고 칩 히스가 쓴 책이 있는데 여기에 숫자를 다양하게 쓰는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있어. 그중 이 책의 3챕터 나온 내용을 뭐 요약해줘. 시켜보죠. 이 책이 유명한 책이라고 한다라면 웬만한 건 이렇게 알려줄 거니까. 저 요약해달라고 하는 건 제가 책이 없거나 몰라서가 아니라 얘랑 대화를 하려면 얘도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일단 시킨 거예요. 사람들이 블로그에 쓴 게 많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럼 이렇게 책에 대해서 일단 시작했으면 그 다음에 얘기할 건 뭐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음, 매일 30분씩 공부하는 것이 1년이 되면, 음, 1년이 되면 누적 시간이
많아질 거야. 그리고 이런 누적 공부 시간은 결국 고3이 되어서 수능 시험을 보기 직전에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 것 같거든? 이거를, 이 설명을 학부모나 학생이 절실하게 느끼도록 문장을 만들고 싶어. 이 넘버스 스틱에 나온 개념을 사용해서 문장을 좀 만들어줘. 무슨 얘기냐? 내가 짠거 굴리자는 게 아니라 얘한테 시키자는 거죠. 그러니까 너 넘버스 스틱 알지? 나도 읽었어. 너랑 나랑 둘이 넘버스 스틱 알고 있으니까 이 책을 가지고 얘기해보자. 라는 식으로 얘한테 시켜보자는 거죠. 그럼 저는 어쨌든 이걸 설명회 때 매일 30분씩 학원에서 뭔가 시키고 있는데 이게 엄청난 효과를 거둔다고 엄마한테 듣기만. 자, 하루에 30분 짧아 보이지만 그 힘은 엄청납니다. 1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30분씩 공부하면 총 182시간입니다. 이는 9시간짜리 수업을 무려 20일 동안 연속으로 듣는 것과 같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이 습관을 유지하면 누적 공부 시간은 약 546시간, 즉 60일 이상 매일 풀타임으로 공부하는 것과 같아집니다. 수능 전날 60일, 즉 두 달을 남들보다 더 공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쵸? 얘가 문장을 만들어냈잖아요. 지금 제가 얘한테 문장을 만들라고 시킨 거는 책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책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면 만약에 책에 나와 있는 설명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아까 보셨다시피 이 3장에 나와 있는 예시가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으면 만약에 제가 책 한 권을 두리뭉실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이팅게일이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넘버스 스틱의 3장에 보면 숫자로 생명 나이팅게일이란 대목이 있거든. 여기에 나온 설명대로 문장을 좀 만들어주면 안 돼? 즉 이제 책에서 제가 본 예시가 마음에 드는 게 있다고 쳐요. 그럼 그 예시를 얘한테 그대로 줘. 야, 책에 설명 보니까 이런 문장 있더라. 나 이런 걸 이 문장에 나온 원리대로 나 이런 것 좀 만들고 싶은데 만들어줘. 그러면 이젠 얘가 짱구를 굴린다는 거죠. 이제 보도록 할게요. 나이팅게일 문장을 얘기를 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나이팅게일에 대해 나이팅게일 설명 얘기하고 있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학부모 학생들에게 하루 30분의 공부가 누적되었을 때 효과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도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공부 누적의 효과 X축은 시간, Y축은 누적, 그래프는 매일 30분씩 공부했을 때 누적 시간을 증가를 해서 그래프로 표시하고 각 지점에서 누적 시간을 강조한다. 뭐 이렇게 보여준다고 나오죠. 출처도 있네요. 뭐 출처는 이제 본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대로 그러면 이걸 물어볼까요? 이건 숫자가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다. 그러면 이 책의 3장에 라는 대목이 있는데 이 원리를 사용하면 문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어? 자, 이건 숫자가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다라는 건 숫자 뒤에 그 사람의 경험이나 연결된 이야기를 붙이면 조금 더 설득력이 높아진다는 건데 아까 봤던 거랑 달라진 건 30번씩 공부하면 1년 동안 182시간을 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182시간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책을 펼친 당신의 노력이자 방학 동안 친구들과 놀고 싶던 마음을 누르고 이룬 당신의 꿈을 향한 걸음입니다. 결국 이 시간들은 당신이 고3이 되어 수능 시험장에서 느끼게 될 자신감과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웃을 당신의 미래 이야기입니다. 그쵸? 좀 표현이 달라지죠. 즉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지식을 활용하시는 방법을 저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랑 읽게 되는 모든 책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자,
우리가 책을 읽고 머릿속에 최대한 많이 집어넣는 게 좋은 시대이긴 합니다만, 그 예전 방식인 거죠. 예전 방식이죠. 예를 들면, 제 선배들 같은 경우는 학력고사 시대였으면 그때 이제 진짜 많이 암기를 했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수능 같은 경우는 단순히 암기만으로는 또 안 되는 시험이잖아요. 영역이 이제 말 그대로 수학 능력을 체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무조건 잘 기억한다고 좋은 시대는 아니고요. 인공지능이 발달되고 이렇게 된 것 같았으면 중요한 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식을 잘 써먹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됐을 거다. 왜냐면 아니 인터넷 속도가 저렇게 빨라져서 모르면 검색하면 되는데 그걸 머릿속에 다 집어넣을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렇죠? 아니 물론 똑똑하면 다 집어넣긴 하겠지만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그래도 써먹지 않을까? 그 이 책을 보셨을 때 이 책에 어디에 무슨 내용이 있던데 라고 하는 것만 그러니까 책 내용이 기억한다. 그런 거는 그 책에 있었던 것 같아. 그러면 그 책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 책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책에 있는 건 뭐냐? 숫자를 활용하면 설득력이 높아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숫자를 활용하는 방법은 책의 몇 페이지에 내가 마음에 드는 예시들은 여기다 만약에 포스트를 붙여놨으면 거기 있어. 아니면 그걸 갖다 이제 포스트를 붙여놓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이제 메모장 같은 데다 메모를 해놓으시게 되면 그걸 활용하고 싶으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거를 너무 그러니까 어디 가서 좋은 강연을 들었어요. 좋은 책을 봤어요. 옛날의 지식 활용 방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 일단 이해하는 건 중요하죠. 이해는 해야죠. 근데 옛날엔 그걸 머릿속에 집어넣었단 말이죠. 학과노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오시는 분들 다 느끼시긴 하겠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강의 들을 때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이제 누구 강의 들으면 이제 이거 너무 좋은 강의인데 뭐 복습하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강연장에서 막 몰래 녹음해가지고 집에 와서 들어야지 했던 적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녹음한들 뭐 합니까? 집에 와서 그 녹음 파일 열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녹음해 놓은 것만 잔뜩의 파일이. 근데 결국 그러다가 뭐 몇 년 지나고 나면 이거 언제 녹음했는지도 모르겠고 뭐 하지도 모르니까 그냥 용량만 차지하니까 그냥 지워버린 것도 되게 많거든요. 교재 받은 거 갖다가 그 강의장 가가지고 교재 받은 거 있죠? 교재 받은 거 다 어떻게 했냐? 보관하려고 스캔해가지고 모아놓은 파일만 한 무더기예요. 몇 기가예요. 그럼 이제 그런 거 같은 거 어떻게 했을까요? 봐야지? 안 봐요. 저는 자료병이 있어가지고 일단 무조건 닥친 대로 모아놓거든요. 근데 안 봐요. 근데 이제 지식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거죠. 어차피 안 볼 거니까. 일단 이해하시는 건 중요한 거고, 넘버서스틱이라는 책이 그런 책이네. 그래서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숫자를 잘 쓰는 방법이 여기 있네. 숫자를 잘 쓰면 설득이 잘 된다. 요건 이제 팩트. 그래서 숫자를 어떻게 쓰라고? 이 책에 3장의 예시가 많아. 그럼 이제 내가 쓰고 싶은 예시만 몇 개 체크해서 이제 그걸 메모하고 가시고 계시던가 하다가 이것 좀 어떻게 쓸 방법이 없을까?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 사고가 유연하신 분들은 바로 이렇게 쓰면 되잖아. 저렇게 쓰면 되잖아.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되게 부러워했어요. 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난 모르겠다. 나는 이거 아무리 해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못 쓰겠어. 그냥 그러고 이제 그냥 나는 뭐 속도가 안 되나 봐. 나는 능력이 없나 봐. 나는 뭐 스피드가 안 되나 봐. 이러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고 이제는 뭐냐? 여기 있네. 넘버서 스틱이라는 3장에 그런 예시가 있네. 그럼 이거 어떻게 쓰지? 네, 이제는 얘한테 물어보자고요. 얘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내주니까. 그러면 뭐 최소한 내가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예시를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방법, 야, 다른 예시는 없어? 뭐 예를 들면 고등학생이 어, 좀 뼈저리게 느낄 만한 문장으로 팩트 있게 팩트를 팩트를 이야기하면서 좀 더 강한 게 말해줘. 그러니까 뭐 마음에 안 들면 시켜보자는 거죠. 얘는 왜냐면 이거 가지고 군소리 하진 않고 얘기하니까 그 뼈저리게 얘기하겠습니다 해놓고 좀 더 얘기했죠. 아니 그러면 좀 더 세게
이거를 안 하면 본인들이 얼마나 뼈저리게 후회할지 좀 강조 좀 해봐. 그러면 이제 또 얘기해 주겠죠. 3년이면 546시간. 그 시간은 당신이 수능 시험장에서 한 문제를 덮을 수 있었을 시간이고 원하는 대학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던 기회입니다. 기회가 없어진 이유 바로 지금 이 순간 핸드폰 하면서 조금 있다 공부해야지 미루고 있는 당신의 선택 때문입니다. 당장 책을 펴세요. 뭐 이런 식인데, 그러니까 얘한테 시키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 그건 있어요. 내가 뭔가 많이 보고 많이 들은 게 있으면 얘한테 시킬 때에도 좀 잘 시킬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야, 그거 있잖아, 그거. 그게 뭔데? 아이, 그거 있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 예를 들면 제가 얘한테 똑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시켜볼게요. 행동 경제학의 원리 중에 손실 회피 심리라는 것이 있어. 이 원리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줘. 이 원리를 사용해서 넘버스 스틱의 개념을 도입해서 문장을 만들어줘.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어디서 본 용어가 있으니까 용어를 가지고 얘기하라고 하면 야 그거 있잖아 그거라고 말하는 것보단 조금 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길게 설명할 거냐 내가 여기저기 알아들은 주워들은 게 많으면 그냥 이제 간단하게 그걸로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냐 그 차이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어디 가서 강연을 듣던 책을 읽던 참 좋은 내용인데 학원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아 이걸 학원에 어떻게 써먹지? 그 생각이 항상 들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써먹으려고 배운 거니까. 근데 그 지점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강의에서 끝나는 건데 그거를 이제는 어떻게 하셔라? 네, 그냥 GPT한테 물어보면 나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나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써먹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책의 결론은 뭐냐면 이 책은 그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숫자를 활용하면 설득력이 높아진다. 왜? 그건 이제 책 1장에 충분히 설명되어 있고 그래서 결국 숫자를 어떻게 쓰라고 3장의 예시가 많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시면 3장만이라도 읽으셔라. 음. 근데 생각해 볼게요. 넘버스 스택이 유명한 책이긴 한데 책의 내용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GPT가 다 알고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왜? 저작권이 있으니까. 기껏 해봤자 사람들이 저기 어딘가에 써놓은 글만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마음에 드는 문장이거나 좋은 문장이 있으면 그거를 뭐 필사를 하셨던 어디다 메모를 하셨던 그런 게 있으면 야 내가 넘버스 스틱을 읽으면서 마음에 든 문장이 이건데 내가 진짜 유의 깊게 본 게 이건데 이것들을 너 읽어보고 음, 내가 원하는 건 이 문장을 어떻게 써먹을지야 이거 어떻게 학원에 써먹을 수 있을까? 그러면 걔는 얘기해 준다는 거죠. 자, 다르게 예시를 가볼까요? 밴드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인증하신 글이 있는데 인증글을 그래서 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쨌든 머릿속에 정리는 하셔야 되니까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합니다. 근데 여기 인증글 다 쓰신 분들이 이제 보도록 하죠. 요게 이제 강 원장님이 쓰신 인증글이라고 따져볼게요. 그쵸? 그럼 이걸 갖다가 누구한테? 네, 이제는 여기 보시면 항상 글이 그래요.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네, 고민을 누구한테 시켜보자? 네, 이제는 혼자 하지 말고 얘한테 같이 해보자. 자, 다루기 쉬운 미니어처를 만들어라고 이제 넣었어요. 요거 넣었습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위 내용은 칩 히스가 쓴 넘버스 스틱에서 읽은 내용을 정리한 거야. 이 대목을 읽으면서 난 이런 생각을 했어. 라고 해놓고 밑에 보면 내가 이 원장님이 하신 생각이 있겠죠. 오늘 정승재라는 사람 모를 수 있으니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수능 수학 강사로 유명한 정승재 선생님이 강의 영상에서 좀 설명을 해주죠. 강의 영상에서 일반인이 잘 인지하지 못하는 1등급 4%를 100명 단위 기준으로 설명해 주는데 넘버스 스틱이 생각났어. 음. 그 영상에서 정승재 선생님이 4등급인 30명부터는 대학 가기 어려울 수 있다고 등급별로 얘기하니까 패널들이 쉽게 이해했거든. 그런데 2028년부터는 5등급제로 바뀐다고 알고 있어. 그렇다면 바뀌는 내신 등급으로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지 고민돼. 설명해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 너의 생각은 물어보면 되잖아요. 저 뭐 그냥 좀 생략된 문장들 주어 같은 거 추가했을 뿐입니다. 축소 모델과 단순화된 비율을 활용해 설명하면 더 많은 사람이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다음 같은 방식을 제안합니다. 축소 모델 사용. 기존의 9등급제는 학생들을 100명 단위로 나눠 등급별로 상세히 구분했습니다. 5등급제는 100명을 더 큰 그룹으로 나눠 단순합니다. 예를 들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물론 등급이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20% 단위는 아닌데 얘가 5등급제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숫자로 시각화. 9등급제에서 4등급의 대학 진학이核心적인 기준으로 이야기되었다면 5등급제에서는 더 큰 폭으로 구분되므로 설명 방식을 조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몇 번? 4등급은 기존 어, 하위 20%인 5등급은 기존의 8등급은 비슷한 그룹입니다. 예시로 연관짓기. 강의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수업 표현을 표현. 1등급인 20명 중 상위권 대학에 갈 확률은 90% 이상이지만 4등급인 20명 그룹에서 10명만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이 설명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나중에 조금 더 얘랑 얘기해 보면 되는 거고 내가 생각한 것들을 여러분 여기다 이제 적으셨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 적용할 것. 수업 시간이 5분씩 느는 것은 한 학기에 수업 시간이 3주 느는 것과 같은 효과를 지닌다. 그 3주 동안 수업이 얼마나 많은 설명이나 흥미를 주에 추가할 수 있는 생각을 얘기해 주기 해주고 싶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그대로 얘한테 물어보자고요. 음. 그렇다면 넘버스 스틱에 나온 개념을 활용해서 이 와선님님 질문을 질문할까요? 이걸 활용해서 수업 시간이 5분씩 느는 것은 한 학기의 수업 시간이 3주 느는 것과 같은 효과를 지닌다. 라고 설명하고 싶어. 그 3주 동안 수업에 얼마나 많은 설명이나 흥미로운 주제를 추가할 수 있을지 얘기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 5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각하지 않도록 숙제해 오지 않도록 강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을 읽으면서 아, 이 책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고민하신 걸 얘랑 얘기해 보자는 거죠. 그럼 얘는 답을 좀 주지 않을까? 어쨌든 완벽하지 않더라도 지가 생각한 걸 얘기를 해주면 저희가 그냥 맨땅 헤딩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자, 5분은 짧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매일 5분씩 추가되면 한 학기에 15일간의 추가 수업과 같은 효과가 있어요. 15일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문법 단어를 맞히거나 흥미로운 주제를 깊이 탐구하거나 시험 대비 시간 늘릴 수 있습니다. 시각적 비유. 학생들에게 한 학기 일정을 타임라인이나 달력으로 보여주면 5분씩 모이면 이렇게 3주 분량이 추가됨이라고 강조하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지각이나 숙제 미완료로 수업 시간을 10분을 허비한다면 하루에 이 2배의 손실이 발생해요. 한 학기로 보면 무려 6주치 수업을 날리는 셈이 됩니다. 10분이면 단어 10개를 외울 시간이고 중요한 문법 한 가지를 이해할 시간입니다. 이걸 놓친다면 시험 전날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더 힘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다라고 예시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나 혼자 그냥 쥐어 짜내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보실 때 인증하시는 거는 책을 정리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하셨던 거고요.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라는 걸 저희가 업무사에서 같이 하는 거는 뭐냐면 똑같은 책을 읽었는데 아, 이분은 이걸 읽고 이렇게 적용해 보려고 고민하시네. 라고 이제 나는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이분은 이렇게 적용하려고 고민하시네. 이런 걸 이제 발견할 수 있으니까 같이 읽을 때 효과가 좋은 거고. 그럼 이제 실제 적용은 어떻게 하느냐? 본인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암기하는 것보다는 지식을 적용하는 건 이제는 저는 뭐 주변 사람하고 사실 토론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럴 일이 잘 없으니 그렇다라면 이제 GPT하고 얘기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있는 지식을 머릿속에 암기하기보단 끄집어서 적절하게 활용하시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책을 좀 이해하시고 적용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책은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쁘시면 최소한 3장만이라도 읽어보시는 권장드리고 3장에 나와 있는 예시들을 아 이게 왜 그런지 설득력이 있고 이해가 된다고 하시면 간혹가다 문화권이 다르기 때문에 와닿지 않는 것들도 있는데 그냥 이제 원리를 이해하세요. 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좀 상대방이 좀 더 쉽게 이해한다고. 그 문화권이 다르다면 그걸 아, 나는 이 문장의 원리는 알겠는데 한국 문화에는 어색한 예문 같아. 한국 문화에 맞는 예문 좀 만들어 줄래? 이렇게 하시면 그것도 뭐 GPT는 어느 정도 찾아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 책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활용하는데 포커스를 맞추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그래서 특히 잘 써먹을 수 있는 타이밍은 설명회에서 성적이나 이런 숫자를 얘기할 때 써먹기에 효과가 큰 그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원의 실적 같은 걸 얘기할 때 광고 문구 같은 거 만들 때에도 사용하시기 괜찮은 책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거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 숫자다 보니까 학원에서 숫자와 가장 민감한 것들이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학원에 이제 학원에서 쓰이는 넘버를 이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성적이라든가 레벨이라든가 합격률이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결과치에 대한 숫자들, 결과에 관련된 숫자들, 뭐 성적이라든가, 뭐 레벨이라든가, 합격률이라든가, 뭐 재등록률이라든가, 강의평가 만족도라든가 이런 이제 결과치에 관련된 숫자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 수강료, 금액적인 것들에 관련된 숫자로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등등 이제 다른 것들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만족도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이제 학생이 많다 적다, 뭐 강의 평가 만족도가 어떻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숫자들이 있는데 이런 숫자를 광고에 활용한다던가 엄마와 상담할 때 설득해야 된다고 한다라면 기왕 얘기해야 되는 숫자들을 넘버스 스틱에 나와 있는 예시를 활용해서 그 표현 방법을 바꾸시면 조금 더 그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숫자다 보니까 두 가지를 이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게 그거였어요. 어, 수강료라고 하는 거를 인상하던가 뭐 할 때 이제 좀 설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책을 가지고 확장해서 보시기에 좋은 책으로 해서 추천드렸던 게 뭐냐. 어쨌든 숫자와 관련된 개념이기 때문에 가격이라고 하는 수강료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실 거라면 이제 요 세 권의 책이 인터넷상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볼 수 있는 이제 가격 전략을 얘기하는 책들이니까 요 책들이 꽤 괜찮은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책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수강료에 대해서 고민하신다면 어떻게 수강료를 설득해서 올릴 거냐, 수강료를 어떻게 포장해 엄마가 비싸다고 느끼지 않을 거냐, 이 넘버스 스틱에서 그런 거를 찾고 싶어 하셨던 니즈가 많아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책들이 그 분야라고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어쨌든 숫자를 다르게 표현하면 설득력이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말을 할 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멘트를 잘 치는 기술 내지는 이제 포장을 잘하는 기술? 그렇게 따지면은 포장을 잘하는 기술에 관련된 책으로는 요 두 권이 있어서 이제 요거를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이제 추천을 한다라면 저는 위에 거 두 권을 먼저 보시라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위에 거 두 권을 먼저 보시라고. 왜냐하면 이 책들이 그 보시기도 좀 편하고, 이 책들이 조금 더 보기도, 이 책 밑에 있는 책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위에 책은 좀 예시가 많고 보기도 편하고 적용하기도 좋으니까 보실 거라면 이제 팔지 마라 사기 하라. 이 한국 작가가 쓴 책이고요. 장문정 씨가 쓴 책이고, 요거 이제 일본 작가가 쓴 책인데 요 원리도 있으니까 요 정도를 보시는 걸 권장을 드린다. 이거는 책이 좀 어렵긴 한데 궁금하시면 보셔라. 네, 그렇게 추천드린 건 팔지 마라 사기 하라랑 비싸도 고객 80%는 비싸도 구매한다. 이 두 권의 책. 이 두 권 다 저희가 원머스, 요 위에 두 권은 저희가 원머스에서 읽었던 책이에요. 저거는 보시는 거 권장드리고, 밑에 책은 좀 어렵긴 한데 수강료가 너무 고민이시면 한번 도전. 근데 이제 그냥 이런 책이 어색하다고 하시면 지금 볼 책은 사실 아니고 이런 책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책을 씹어 먹는 데는 좀 도움되시지 않을까. 사실 이번 책은 예시가 많아서 좀 보기가 읽는데 어려움이 있다기보단 볼만은 하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 넘버스 스틱의 정리는 그러합니다. 네, 한번 그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이제 책 내용이거나 요거에 관해서 질문이 있으시다면 좀 질문을 들어볼까요? 아니면 뭐 궁금하신 거나 지금 채팅창도 좀 거의 뭐 멈춰 있는 상태여서 어떠신지 제가 좀 잘 모르겠으니까. 음, 그 사이에 들어오신 분들, 소 원장님은 도착하셨나요? 운전 끝나시고 수담사 원장님이 들어오셨군요. 마이크 키시고 얘기하실 수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뭐 하시는 거니까. 북토크인데 항상 저 혼자 떠들고 있어가지고 음, 질문 있으시면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원장님 손 드신 건가요? 질문 있어서? 아니세요? 자, 뭐 아까 목소리 못 들어본 분한테 여쭤볼까요? 김현정 원장님 아까 목소리 안 들어봤던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마이크 키실 수 있으시면 대화해 주시면 좋고 만약에 뭐 아기를 재운다거나 수업 중이시거나 운전 중이시면은 패스하도록 하고 자리에 안 계실 수도 있으니까. 자, 아이고 아이가 자고 있군요. 그쵸? 지금 시간에 남 원장님도 저것이죠. 저 애기 재우고 있었고 손 원장님 도착하셨으면 잠깐 아니시면 수담사 원장님 아니면 아까 대답하셨던 원장님 어떠세요? 책의 이게 적용점으로 생각하면 저는 이거를 이렇게 이 개념을 설명한 책은 없어서 한 번쯤은 그러니까 이 분야로 설명한 책은 얘가 유일해서 한 번쯤은 볼만하다라고 저는 추천을 드렸던 책이거든요. 한 번쯤은 볼만하다. 이 전작인 스틱이라는 책을 안 보셨으면 그 책도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 책 보기 전에 이제 스피치 강의에서 배웠었던 개념인데, 이게 책으로 나온 거는 되게 처음이어서 이 개념이 책으로 나온 거는 제가 이런 개념을 설명한 책을 잘 못 봤어서 책이 되게 반가웠거든요. 스피치 학원에서만 배웠던 개념이라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37기가 아마 공지가 올라갔나 모르겠는데 공지가 올라갔나? 학관노 사이트에 37기 공지가 올라갔나 모르겠는데 항상 맨 마지막 연말에는 읽는 책이 트렌드 도서거든요. 올라갔네요. 네, 트렌드 도서를 읽을 거여서 트렌드 코리아하고 라이프 트렌드 이 두 가지를 볼 건데 둘 다 보시는 건 아니고 둘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거 고르시면 됩니다. 트렌드 책이 처음이시면 그냥 트렌드 코리아 보시는 게 무난하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 팁을 드리면 일단 첫째, 음,
책을 읽으실 때 시간이 없으시면 영상이라도 보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셔가지고 저희가 이걸 되게 트렌드 코리아 2025니까 검색하시면 네, 트렌드 코리아 TV가 있어요. 김난도 교수님이 운영하시는 트렌드 코리아 TV가 있어서 여기 가시게 되면은 트렌드 코리아에 나와 있는 키워드 10개를 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여기서부터 있죠? 10개 영상 다 올라왔나 모르겠어요. 하나, 둘, 셋, 넷, 어, 원포인터까지 나왔으면 키워드 10개 다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 책을 볼 시간이 없으시면 영상이라도 보시게 되면 다 배울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있고, 라이프 트렌드도 검색하면, 네, 김영섭 이분이 이제 저자신데, 이 저자가 올려놓은 영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영상만 보셔도 책을 읽으실 수 있으면 더 좋고, 이걸 영상을 보시고 책을 읽을 수 있으면 더 좋고, 만약에 책을 볼 시간이 없으면 요거라도 보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이거 이제 봤을 때 또 학원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라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학관로 여기 강의 신청하는 학관로닷컴에 들어가시게 되면 제가 지난달에 이거를 11월 초에 트렌드 코리아랑 라이프 트렌드를 정리해서 강의를 했었었어요. 근데 그게 원래 유료 강의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거 여기 영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거 결제하시면 무료로 보실 수 있어요. 이거 결제하면 결제 금액이 파운드로 뜨니까. 네, 이거를 온라인 교육 가시면 여기 있을 텐데 요점만 정리한 트렌드 20이요. 이거 녹화 강의가 있을 텐데 결제하기 하시면 빵원으로 보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그거를 보셔도 좋고 책을 읽으실 분들은 책을 보실 시간이 없으면 유튜브에서 찾게 되면 영상들이 있으니까 이걸 보시고 가셔도 좋고 아니면은 뭐 책을 함께 읽으실 거면 원모사 들어오시면 되고 그리고 최근에 어 카카오 비즈니스에서 이분 있죠. 그 송영길 이분도 이제 이분은 트렌드 책을 쓰시는 건 아닌데 이분이 원래 키워드나 마인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송기령 작가의 이제 트렌드 강의가 마침 25일자 11월 25일자에 이렇게 이제 잡혀 있어요. 온라인으로 하는데 무료로 잡혀 있어요. 카카오에 가면.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시간이 되시면 신청을 해서 보세요. 이게 사실 근무 시간일 수 있어가지고 25일이 제가 알기로 평일인 걸로 아는데 근데 어쨌든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거를 보실 수 있으시면 이런 것도 보시는 것도 또한 그쵸. 요즘엔 이런 식으로 무료 강의, 뭐 유튜브 영상 볼 수 있는 게 있으시니까 책을 보실 시간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렇게라도 저런 개념들을 좀 알고 계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학관노닷컴에도 있고 뭐 세미나도 있고 뭐 요 링크는 제가 그 밴드에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영상 다시 올려드리면서 올려드릴 테니까 25일이면 다음 주 화요일인가? 월요일인가? 월요일이네요. 다음 주 월요일인데 요 참가 가능하시면 어차피 온라인으로 이거 온라인이니까 네. 해서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이거 신청해 놨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는 여지들이 있으니까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원모사 37기는 전부 다 이제 트렌드 책을 읽을 겁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뭐, 네. 네이버 학관로 카페에 가시면 여기에 공지가 있으니까 보시고 일정이 저희가 시작이 아마 12월 2일 날 시작합니다. 네, 12월 2일 날 시작해요. 연말에 항상 12월 달에 읽는 책은 트렌드 책을 읽어서 이때 시작하시는 거니까 뭐 원모사 한 번 더 하실 분들은 이제 그때 가서 하시면 되고요. 트렌드에 대한 것도 어차피 연말이고 하니까 한번 좀 관심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좀 도움 되실 거고. 시간 없으시면 말씀드렸다시피 영상이라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냥 운전하고 다니시던가 아니면 뭐 이동하시면서 그냥 틀어놓고 계셔도 되는 거고. 영상 보셨다시피 한 영상 나눠서 보시게 되면 영상 하나에 뭐 20분 정도여서 뭐 하나씩 보시면 돼요. 이렇게 짧은 것도 있잖아요. 이게 키워드마다 다른데 3분짜리, 7분짜리니까 이거 다 보시는데 얼마 안 걸려요. 다 보시는데 얼마 안 걸리니까 이제 뭐 시간 나거나 틈날 때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 거니까 음, 그렇게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트렌드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책에 대한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조금 요새 학원에 이런 얘기를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괜찮을까요? 질문이 있으시면 뭐 일종의 고민 상담? 학원 실마리? 항상 제가 시간 나면 하는 게 그 얘기니까 이렇게 모였는데 또 모인 김에 뭐 하겠습니까? 뭐 고민이 있으면 문제라도 해결해야지. 물어볼까 말까 하실 때 물어보시는 게 답이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아무도 안 물어보시면 그냥 이제 종료하고 다 자러 가는 거고요. 어떻게 물어봅니까? 네, 그냥 채팅으로 하시던 마이크 켜고 얘기하시던 이 보시는 마인드맵은 이제 밴드에 올려놓을 겁니다. 영상이랑 다시 보기 하는 걸 해서 올려놓을 거니까 거기서 보시면 되고요. 중3 시험을 생각보다 잘 못 봤다. 시험이 망했다는 거네요. 대처 방안. 이게 이제 사실은 이런 경우는 예방이 제일 예방이 차라리 좋은데 이미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대처를 할 거다. 음, 일단 이게 완벽한 대처가 될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학원에 갖고 계시는 신뢰도나 여태까지 엄마하고 학원이 어떻게 소통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대처 방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잘 짜놨느냐 못 짜놨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중3이면 사실 시험이 끝났으니까 아이가 이번 시험 보면서 뭐뭐 됐는데 앞으로 이쪽에 더 신경을 쓰겠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 거니까 이런 거와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끌고 가도록 하겠다. 라고 하는 이게 앞으로 엄마가 믿을 수 있을 만한 계획을 잘 주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음, 이런 경우에 좀 세게 가면 반대급부적인 거죠. 뭐 이제 다음 시험 이게 지금 다음 시험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다음 시험에 성적 올라갈 때까지 수강료 안 받겠다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원인 분석하고 대처 방안 이겁니다. 여기서 제일 악수는 뭐냐면 아이가 집중을 못했다, 애가 실수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니어서 일단은 애가 실수했다 하더라도 애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됐던 것 같습니다. 요거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라고 일단은 대책을 정확하게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 그게 가장 좋아요. 여기서 이제 엄마마다 다르신데 엄마가 아이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면 그냥 넘어가실 거고 애가 성적에 대해서 거짓말했다거나 뭐 이런 식이었으면 이제 여기서 엄마가 역정을 내실 수도 있고 근데 그래서 이 대처라고 말씀 못 드리는 게 학원이 그동안 엄마랑 어떻게 대화를 했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꾸로 지금 상황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라면 대비를 한다라면 시험 기간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학원에서 지금 시험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중간 보고를 계속 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까지 노력한다고라고 하는 지점을 만들어 놔야 나중에 혹시 결과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면피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이렇게 나왔으면 우리 애도 좀 더 했었어야 되는 이렇게 되는 거여서 학원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충분히 어필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성적이 안 나왔을 때 땜질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음번이라고 한다면 다음 시험부터는 시험 준비 과정부터 모든 것들을 엄마와 학생이 충분히 느끼도록 피드백 하시는 작업을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고학년 간담회 시 꼭 들어가야 할 내용, 중등과정 안내, 근처 학교 데이터로 설명 등 말씀드릴 예정인데 간담회하고 설명회하고 다른 거는 뭐냐면 간담회는 재원생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엄마가 듣고 싶어 하는 거는 우리 아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간담회나 설명회의 기본적인 내용은 비슷할 수 있는데 간담회의 설명회와 말 다르게 들어가야 되는 게 있다고 한다면 오셨을 때 해당 아이에 대한 자료 같은 걸 준비해서 그 아이에 대한 분석, 그 아이만의 어떤 데이터,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학원에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 집중하는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대규모 간담회여서 한 번에 여러분들이 오시는 거기 때문에 1대1로 얘기할 시간은 없다라면 1대1로 얘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충분한 자료, 그 아이의 포트폴리오든 성적이든 이런 걸 모아서 그거라도 자료를 잘 만들어서 드리고 그 자료를 보시는 방법, 그 자료가 어떤 의미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그래서 아이들은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할 거라고 한다든가. 그런 식의 아이에 대해서 대책을 우리가 이렇게 세워간다라는 그 포인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담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이 아이에 대해서. 그거를 좀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여러 명이 오셔서 1대1 할 시간 없으시면 자료라도 좀 잘 만들어서 드리고 어머니 1대1에 대한 얘기는 오늘 가져가신 자료 집에서 잘 보시고 제가 곧 순차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제 시간을 벌어놓은 다음에 1대1로 이제 전화 상담을 해서 조금 더 밀접하게 가든가. 이때 전화 먼저 해야 되는 사람은 당연히 마음이 쉽게 바뀔 만한 사람이거든가 뭐 이제 이런 사람부터 당연히 전화를 탈락 가능성이 높은 엄마부터 당연히 먼저 전화를 쳐야죠. 음,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간담회는 재원생이라 재원생이 학부모가 왔을 때에는 자신의 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싶어 한다라는 지점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외부생이면 뭐 상관 저건데 재원생이면 우리 아이에 관련된 내용이 중요한 거지. 다른 애들 얘기는 뭐 그냥 그게 이제 우리 애랑 관련 있는 다른 아이의 얘기하면 그나마 듣겠지만 생뚱맞은 거라면 엄마는 집중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한 얘기를 좀 집중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잘 모아보세요. 그게 제일 중요하세요. 그런 게 있으시면 좋고. 만약에 여태까지 뭐 이렇게 딱히 모아서 보여드릴 게 없는데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리지만 그 코멘트라도 쓰시는 게 나아요. 그냥 이제 간단한 거 모아놓고 아이가 평상시에 이런 특성이 있고 이걸 하고 있고 뭘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상담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 내용인데 오늘 학부모님이 여러분 오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아이에 대해서 정리해서 제가 느낀 것들 뭐 이렇게 정리해서 그 안에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서면으로 편지처럼 작성해서라도 넣어놓으시게 되면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거라도 해서 그렇게 해서 해놓고 일단은 필요하다고 한다라면 순차적으로 전화 드리겠다고 전화 상담으로 때우셔야죠. 핵심은 뭐다? 네. 그 집 아이에 대해서 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든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재원생은 그게 가장 포커스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원하는 건 우리 아이한테 집중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에 대한 인사이트, 우리 아이에 대한 미래를 세워주는 걸, 계획을 세워주는 걸 원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뭐 또 질문 있으시면. 지금 그쵸. 이게 학년이 바뀌거나 과정이 바뀌거나 이렇게 예를 들면 학원 스케줄에 따라서 뭐 내년이 되게 되면 3학년이 4학년 되니까 시간대가 무조건 바뀔 수밖에 없어. 뭐 이런 애들. 뭐 초등부에서 중등부로 넘어가니까 학교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이렇게 바뀌는 애들. 뭐 내신이 없다가 내신이 생기는 학년으로 간다라든가 뭐 이런 애들. 아니면 이번에 이제 레벨이 크게 바뀌는 아이들. 이렇게 뭔가 바뀌는 아이들은 이동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걔네를 일단 재원생을 주저앉혀놔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뭐랄까, 그러니까 좀 케어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제 간담회가 필요하신 거죠. 그러면 그런 아이들을 주저앉힐 때에도 설득을 한다라면, 그쵸? 오늘 우리가 봤던 넘버스 스틱처럼 기존 재원생 중에 몇 명 중에 몇 명은 계속 다니고 있다라든가, 재원생 중에 몇 명 중 몇 명이 성적을 어떻게 만든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뭐 어필하시는 것도 방법이시고, 그 사람들을 다독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분석 내지는 뭐 계획 세워주기 이런 것들 간담회죠. 그렇죠. 그런 것도 필요하신 거고. 지금 한참 그런 타이밍입니다. 지금부터 거의 1월까지 가급적이면 간담회 같은 걸로 최대한 안정화를 시켜놓고
그리고 준비해놨다가 구정 끝난 다음에 2월 달에는 신규생은 몰아쳐야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만약에 고등부가 메인이시다 그러면 지금이 사실 학생이 많이 이동할 시기니까 지금부터 몰아치고 계셔야 되는 거고. 예비고일이든가 어쨌든 고등에 연관이 돼 있는 학년이라고 한다면 지금 많이 몰아치셔야 되고 중고등이면. 그렇습니다. 일단은 타이밍이 그런지라. 그 학원이 1년 농사 짓는 타이밍이잖아요, 지금. 내년 3월까지. 좀 많이 체력적으로도 힘드신 타이밍이라 건강 관리 하셔야 돼요. 지금 아프면 후딱 한 일주일 날아가는 거고 정신 차리면 3월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초등생 모으고 싶죠? 그럼 초등생에 관련된 이미지를 여기저기 많이 쌓아두셔야 돼요. 저기 초등이 유명한가 봐 소리 들을 수 있게. 뭐 블로그에도 초등학생 애들 얘기, 뭐 이제 여기저기 사진도 초등학생 얘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자꾸 보여주고 있어야 엄마들이 초등학생이 오는 거지. 내가 보여주는 대로 상대방은 나를 믿으니까. 내가 안 보여주면 상대방은 모릅니다. 그래서 블로그 하시면 블로그 가서 보세요. 내가 블로그에 초등학교 글을 많이 올렸나, 중등부 만의 글을 많이 올렸나. 초등학교 글을 많이 올리면 당연히 초등부가 문의가 많이 오죠. 중등부 글을 올리면 중등부가 많이 문의 오고. 아무것도 안 올리면 둘 다 안 오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필하는 만큼 사람이 관심 갖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우리끼리 알콩달콩 잘 해먹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알리셔야 돼요. 여기저기. 뭐 맘카페도 올리고, 뭐 블로그도 올리고, 뭐. 그러셔야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니까. 그 타이밍입니다, 지금. 네. 숫자는 그렇게 따지면 SNS에서 사람들이 집중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파괴적이죠. 예를 들면은 뭐뭐 하는 방법 세 가지, 뭐뭐 하는 비결, 뭐 이게 숫자를 써서 제목을 쓰면 사람들이 일단 좀 클릭할 확률이 늘어나니까 숫자를 잘 사용하시는 방법은 뭐 블로그 제목 같은 거 쓸 때도 좀 잘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고. 자, 뭐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조금 많이 해도 될까요? 네, 일단은 해보시면 제가 얼마나 너무 많이 하실지를 이제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제가 다음 주 설명회 때는 원래 간판 변경하는 거랑 네, 저희 그 고등부까지 초등 위주 영어학원에서 고등부까지 하는 거를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제가 이제 수학이 혹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지금 간판을 미루게 됐잖아요. 근데 저희가 고등학생을 생각을 하면 지금 예비고가 지금 대학원이 저희 학원 근처로 와가지고 6학년을 싹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제 6학년을 다 가져갔고 이제 중3을 좀 잡아야 되는데 지금 중3도 이동을 막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동식이에요. 지금 간판을 바꾸는 게 저는 되게 급하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심사숙고해서 좀 이제 좀 나중에 자본이 많이 들어가니까 좀 더 미루라고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제가 좀 마음이 좀 급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간판을 이좀 효과적일 것 같아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 일단 그거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너무 좋은 내용 알려주신 게 설명회 때 이제 어머님들 초대할 때 이제 재원생 위주로 이제 학원 변경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줄 거라 이게 참여하시는 부모님들에게는 그 자녀에 대한 어떤 뭐 지금 하고 있는 성과라든지 이런 거를 더 자세하게 하고 앞으로의 교재도 선물로 하겠다라고 조금 좀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게 지금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그거는 쓰려고 하고요. 그리고 어, 제가 어제 들은 세미나 중에 그 렉사일 인증 시험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게 저희 초등학교 어머님들이 저희 주변의 어머님들이 보니까 어, 지금 애들이 지금 영어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되게 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초등부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뭐 넬트라든지 렉사일 인증 시험 같은 거를 보는 게 선판을 걸어놓고 정기적으로 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학원에서 영어 시험을 이렇게 인증 시험을 보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고등학교 예비고 대상으로는 지금 이제 수학학원이 보통 10 to 9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방학 때 네, 네. 일주일에 두 번이나 세 번 하면 그래서 저희 영어도 10 to 9까지는 안 해도 방학 때 1개월에 뭐 10 to 2나 10 to 5나 이 정도로 해서 좀 그렇게 하면은 좀 효과가 요새도 있는지 이제 그 정도였죠. 음,
자, 다른 분들도 아마 고민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한번 인증시험, 그다음에 텐텐 수업, 이거 하나가 뭐였죠? 어머님들 설명회 오시면 그 설명회 오시는 어머님들에 한해서 지금 재원생 자녀가 하고 이제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라든지 더 자세한 자료를 볼 수 있다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학기 그 책을 선물로 주겠다 뭐 그거는 뭐 크게 상관이 없으신데, 음, 하고 이제 간판의 효과가 지금 제가 만약 수학까지 고려를 하고 있으면 지금 당장 12월 홍보를 위해서 다음 주 정도에 간판을 바꾸려고 생각을 하다가 다른 계획이 좀 들어와서 이제 수학을 하게 되면은 간판이 그걸로 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렬로 그냥 더 밀어서 더 생각을 해야 될지. 자, 이거는 뭐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첫째, 여러분들이 뭔가 도입하시는 경우, 예를 들면 이관을 차린다든가 할 때 그런 경우들이 좀 많으신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물어보시니까 뭐냐면 건물이 너무 좋아서 저기 뭐 계약금 걸으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일단은 좋아 보여서.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업의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이 결정을 내리는 건 뭐냐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한 경우거나 자본이 필요한 경우, 크게 두 가지예요. 자본이 필요하면 쉽게 말하면 돈을 잃을 거잖아요. 돈을 투자했다가 돈을 날리는 거니까. 그럼 이거는 심사숙고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시는 게 맞고 기회비용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시간이 필요한 거라면 그냥 이거는 갖다 맘먹고 빨리 하는 게 낫습니다. 빨리 도전하고 빨리 성공하든가 또는 빨리 실패하는 게 낫습니다. 왜? 시간이 돈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때 중요하신 게 있는데 뭐냐면 나중에 가게 되면 시간이 자본보다 더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본으로 사업하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사업한다고 해요. 왜냐면 예를 들면 이제 뭐 삼성이 예, 회장, 뭐 대기업의 총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랑 가격이 가치가 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시간이 돈인 거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이게 크게 되면은 내 시간이 돈보다 더 중요한 타이밍이 오겠죠. 나중에 그래서 시간을 돈으로 사는 경우도 발생을 하는 거니까. 이건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됐을 때 중요한 거 뭐냐면 어 저는 그 생각해요. 음, 시간을 하든 자본을 하든 어쨌든 결정을 할 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가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본인이 컨트롤하실 수 없으시면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나한테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수학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이 열정이 있고 아이디어가 좋고 다 알겠는데 만약에 거꾸로 말하면 그분이 없으면 수학은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시간을 두고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만약에 나랑 하다가 뭐 인연이라는 게 평생 가는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파토가 났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제 그러면 수학이 저거 될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 갖다가 그럼 만약에 수학을 할 거면 사실 그 방법도 있죠. 그게 조인을 한다라는 게 어떤 식으로 하실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제자라고 하셨으니까 뭐 내가 지금 내 학원에 수학을 도입하실 수도 있지만 식이생활을 안 맞는다고 한다면 그 친구랑 얘기해가지고 내가 차라리 자본을 투자하고 지분 투자해가지고 수학학원을 바로 옆에 차려가지고 협력학원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 한 학원에 영어 수학을 다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안 맞으면 영수를 분리해서 가시는 것도 방법.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돼요. 그걸 생각할 수 있으려면 마음의 여유가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심사숙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거는. 그래서 어떤 결정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지금 원장님이 거기에 빠지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그분을 보시고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고 음, 왜냐면 그거 뭐 지금 24시간 내에 결정 안 하면 큰일 나는 건 아닌 거니까 최소한 며칠이라도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두고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프로젝트는 꽤나 이제 많은 걸 좌지우지할 거니까. 왜냐면 그렇게 시작했다가 만약에
뭐 그분이 만약에 급한 일로 뭐 이제 저거 한다든가 뭐 아프시거나 결혼하시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뭐 더 이상 운영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내가 그걸 다 떠맡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좀 여유를 가지고 결정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린다는 거고. 인증 시험이든 텐텐이든 뭐 이것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를 얘기 드릴게요. 재원생의 설득. 자, 원장님 저희가 중등부까지 있는데 저희 학원 애들이 중등부를 잘 안 가요. 초등학교 6학년 때 탈락을 많이 합니다. 뭐 근처에 학원이 생겼더니 거기로 많이 갑니다. 어쨌든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재원생이 우리 학원에 있는 거를 선택을 안 한다? 예를 들면 이제 초등에서 중등으로, 뭐 중등에서 고등으로 이런 식으로 안 한다?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죠. 이거는 이게 두 가지 케이스인데 퇴원을 한다라고 퇴원. 퇴원한다는 건 그냥 이제 불만족하니까 퇴원하는 겁니다. 그냥 단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근데 만약에 퇴원이 아니라 안 넘어간다. 이거 같은 얘기긴 한데 안 넘어간다. 이러면 초등과정이 끝났으니까 초등과정 끝나고 중등은 중등으로 유명한 학원으로 간다고 하더라. 뭐 이런 얘기. 아니면 잘 키워놨더니 이제 대형 학원으로 간다고 하고 가더라. 라고 하는 얘기. 그럼 이 지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저희가 퇴원율을 관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안 넘어가는 부분 생각해 볼게요. 특정 레벨 이상, 예를 들어 안 넘어가는 게 뭐냐면 초등에서 중등으로 뭐 이런 상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특정 레벨, 뭐 고레벨 됐더니 뭐 대형으로 간다든가 뭐 이런 경우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또는 안 넘어간다는 개념 중에 또 확장하면 이제 형제자매 등록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이거 왜 안 될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요? 이거는 무조건 잡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중등이 없는 상태에서 중등부를 이번에 오픈한다고 쳐요. 그러면 못 믿어오니까 안 넘어갈 수는 있죠. 근데 이미 중등이 몇 년째 하고 있는데도 중등으로 안 넘어간다. 혹은 근처에 다른 학원이 생겼는데 그 학원으로 이제 애들이 이동을 하더라, 고학년이. 이런다고 한다면 여기서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쪽이 더 좋아 보이니까 내지는 우리가 뭔가 약점이 있거나 못하니까. 아니요, 생각보다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학원이랑 우리 학원이랑 비교하게 되면 확실히 뭐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그쪽 학원이 진짜 잘 가르친다라고 할 만큼 차별화 포인트가 있나요? 차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쪽으로 좀 중3이 넘어가는 경향이 있었다. 그럼 그 학원이 압도적으로 뭔가 그렇게 우리 학원보다 차별화되거나 잘 가르친다고 할 만한 압도적인 게 있나요? 그런 건 없는데 이제 규모가 커지면 좀 시스템이 약간 더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안 넘어가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 이미지 싸움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 있어 보이니까. 그렇죠? 그럼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있어 보이게 보여준 게 없다. 내가 보여준 게 없는 겁니다. 이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걔네처럼 뭔가 있어 보이게 보여준 게 있었다고 한다라면 믿겠죠. 그러니까 내가 보여준 게 없으니까 저쪽이 더 많이 보여주는 게 있으니까 이미지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보여줄 게 뭐냐는 거죠. 우리 잘하고 있어. 예를 들면 이제 당연하죠. 뭐 관리에 대한 측면, 실적에 대한 실적이나 이제 결과에 대한 측면, 뭐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주기적으로 노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많이. 그랬어야 이게 가랑비 옷 젖듯이 그 관리하는 거라든가 실적이라든가 결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지속적으로 노출을 많이. 그러니까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이제 몰라서 그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몰라서 본 게 없어서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몰라서 못 봤으니까 모른다. 우리 학원에 중등부가 있으니까 당연히 엄마들이 알겠지. 아니요. 중등부가 있는 걸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요. 있어도 그냥 잘하는지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잘한다라는 걸 계속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간담회가 중요한 건 뭐냐면 작정하고 보여주는 타이밍이 간담회인 거죠. 작정하고 보여주는 게. 그래서 그때 실력 행사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인증시험 같은 거 있죠? 인증시험.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에는 뭐냐면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목적.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왜? 이미지 싸움을 위해서. 자, 그럼 이미지 싸움을 위해서 보여주기 위한 걸로 인증시험을 선택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증시험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인증시험에서 우리 애들이 결과가 잘 나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어떤 인증시험을 봐야 되느냐? 봐야 할까요? 뭐 렉살이 좋을까요? 뭐가 좋을까요? 아니요, 의미 없습니다. 결론은 뭐냐? 우리 학원 애들한테 유의한 인증시험 봐야 돼요. 시험을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우리 애들이 결과가 잘 나오는 게 좋으니까. 그래 놓고 이걸 갖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 인증시험이 얼마나 뭐 괜찮은 인증시험인지 엄마들한테 알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 어머니 렉사일 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평상시에 왜냐면 엄마가 렉사일 지수에 대한 얘기를 뭐 일반적으로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렉사일이란 단어는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렉사일이 어디다 갖다 쓰는 건지 뭔지 이걸 뭐 아시는 분은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알리는 작업이 필요해요. 음. 알려야 엄마들이 아 그런 거야 하고 알아듣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인증시험을 봐야 되느냐? 저 우리 학원 애들한테 유리한 인증시험 봐야 돼요. 결과가 잘 나오는 인증시험을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인증시험 도입했는데 우리 학원 애들이 실질적으로 결과가 안 나오게 되면 도입한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 보여주기 위한 것이 과연 인증시험만 있느냐? 아니요. 다양하게 많겠죠. 그것들을 다 준비하는 게. 학원은 아이들이 잘하고 있다라는 걸 어쨌든 비주얼적으로 보여주는 작업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되니까.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게, 자, 재원생 엄마는 이 학원을 계속 다닐까 안 다닐까에 결정하는 기준이 학원이 잘 가르치고 관리 잘하는가를 가지고 계속 다녀 끊어를 결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학원에 다니지 않는 신규생 엄마, 신규생 엄마는 우리 학원을, 그러니까 신규생 엄마가 학원을 선택할 때는 잘 가르치는 학원에 보낼까요? 잘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는 학원에 보낼까요? 이 질문들이죠. 잘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는 학원에 보냅니다. 왜? 잘 가르치는지는 몰라요. 안 다녀왔으니까. 주변 엄마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좋은 얘기 많이 들으면 저희가 잘 가르치나 보다라고 자기가 그냥 생각하고 보내는 거죠. 그리고 첫 달 다녀봤는데 진짜 잘 가르친다 생각하면 계속 다니는 거고 얘기랑 다르네 그러면 이제 태어나겠죠. 그러니까 신규생을 끌어당기려면 우리가 잘한다라는 것 갖다 어필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비주얼적으로 눈에 보이게. 넘버스 쓰기도 나오잖아요. 숫자를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한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인증시험도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인증시험도 하나인 거죠. 그러면 학원에서 보여줘야 될 게 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학원에서 보여줘야 될 것. 뭘까요? 학원에서 보여줘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결과를 보여주든가, 그쵸? 좋은 결과를 보여주면 좋은 결과. 좋은 결과를 보여주시던가 아니면 뭘 보여줘야 되냐? 결과가 안 나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게 만드는 기대를 보여줘야 돼요. 이 기대가 보여주는 게 뭐냐? 아이들의 태도죠, 태도.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잘하고 있으니까, 야, 이렇게 계속 공부하면 뭐가 돼도 되긴 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태도가 바로 뭐냐? 우리가 관리로 보여줍니다. 둘 중에 하나를 보여줘야 돼요.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 아까 말씀하셨죠. 인증시험 있죠? 그렇죠. 학원에서 보여줄 게 인증시험이 있겠죠. 그리고 인증시험만 있을까요? 학교시험, 결과도 있겠죠? 학교시험 결과, 뭐 성적, 뭐 등급, 이런 거 있을 거고요. 학원의 레벨, 뭐 레벨 테스트, 학원 자체 시험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경시대회, 뭐 수상실적 이런 것도 있겠죠. 음. 그리고 이런 걸 갖다가 외부이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보여줄 게 없으면 내부 경시라도 합니다. 학원 내부 경시, 내부 경시, 대회, 그다음에 이게 상장 이런 걸 많이. 그래서 학원에서도 내부 경시를 자꾸 하시고 학원에서 상장을 자꾸 남발해야 돼요. 애들한테. 학교에서도 상장 못 받는데 학원에서도 받아야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그 결과에 대한 거니까. 그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는 어떻게 줍니까? 그쵸. 첫 번째 뭡니까?
어머니 잘하고 있어요. 상담, 코멘트, 뭐 성적표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보통 떼우잖아요. 그 다음에 애들 거를 모아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포트폴리오, 뭐 이제 오답 노트, 특히 이제 수업 중간에 과정, 예를 들면 이제 빼곡히 빈 페이지 없는 빽빽한 뭐 교과서, 그다음 첨삭된 거, 뭐 이런 것도 보여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애들의 뭐를 하기도 하냐면 애들의 뭐 공부 인증, 공부 누적 시간, 뭐 약간 그래프라든가 뭐 공부 인증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어떻게 긁어모아서 하기도 하고, 뭐 이제 영어학원 같은 경우는 뭐 동영상이거나 뭐 이제 사진 같은 걸로 어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객이 만족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가 뭐냐? 그래서 다들 좋아한다. 를 보여주는 게 이제 우리가 리뷰를 모읍니다. 리뷰. 리뷰와 후기를 모으죠. 잘 되는 학원처럼 보이는 건 결국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갖다가 보여주면 결국에는 엄마는 저기 잘 가르치나 보다 하고 가는 거니까. 그럼 내가 몇 가지나 보여주고 있는지 또는 이제 이걸 갖다가 학원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엄마가 이걸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내가 온라인상이나 이런 데다 잘 깔아놨나. 학원 외부에다가 뭐 오다 가다라도 눈에 띄게 깔아놨나. 재원생들조차도 이걸 갖다가 볼 수 있게 깔아놨나를 봐야 되는 거죠. 초등학생이 왔다 갔다 매일 학원에 왔다 갔다 하는데 중학생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하고 있는 걸 갖다가 저런 걸 봐요. 중학교의 레벨 테스트, 중학교의 경시대, 중학교의 성적, 중학교의 포트폴리오, 중학교 오답노트, 중학교의 공부 시간, 중학교 애들의 사진. 그러면 맨날 보는 초등학생 학원 왔다 갔다 1년, 2년, 3년 다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중학부 잘하나 봐 하고 지도 그냥 거기 갈 거를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그걸 학원에도 안 깔아두게 되면 내부 학생부터 설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가랑비 어쩌듯이 걔가 왔다 갔다 봐야지 되는 건데. 엄마가 결제하러 올 때마다 자기는 초등학생 엄마지만 중학교 애들 거 눈에 띄는 게 자꾸 보여졌었어요. 엄마가 중등부 애들도 꽤 하나 보네 라고 이제 가랑비 어쩌듯이 생각하면서 이제 그냥 막연하게 중등부 가도 그냥 보내면 되겠다 생각하시는 거고, 그걸 간담회 같은 거 했을 때 작정하고 보여주게 되면 역시 그냥 가면 되겠네 라고 확신하시는 거고, 그런 것들이에요. 인증시험도 그 중에 하나인 거고. 그럼 이제 텐텐 수업 같은 경우도 뭐냐면 그쵸, 그거를 보여주는 관리 장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거를 텐텐 효과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텐텐을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어필할 거냐가 사실은 중요하죠. 왜냐면 그래야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열심히 하는구나, 잘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마케팅 차원에서 본다면 핵심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결국에는 이미지 싸움이에요. 이미지 싸움.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어디서 어떻게 보여줄 거냐를 이제 공부하다 보면 뭐 광고를 어떻게 잘 거냐, 야 똑같은 것도 어떻게 보여줘야 더 효과적으로 보여줄 거냐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걸 뭐 카피라이팅 어떻게 할 거냐, 뭐 블로그를 어떻게 할 거냐, 뭐 네이버 플레이스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건 이제 그 다음 얘기인데 그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거는 이렇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들어보시면 뭐 제가 만들어낸 개념이거나 최초의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이제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던 건데 좀 그냥 이렇게 좀 어떻게 뭐랄까 정리를 좀 덜 했다든가 그냥 이제 생각했던 것들. 저는 이런 걸 이제 정리를 해드린 것뿐이에요. 정리를 해드린 거고 이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겠고, 어 이걸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하면 이걸 갖다가 넘버스 스틱에 나온 얘기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예요. 실제 저거를 다 보여줘도 애들이 탈락하는 경우가 생겨요. 어떤 경우 생기는 그런 경우 있죠. 성적 올려놨더니 그만둔다고 나가는 놈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심리적인 영역인 건데, 음, 저는 그래서 이제 원장님들한테 그런 얘기 드려요. 학원이 성장하려면 뭐 보여줘야 될 것들은 알겠다고 쳐요. 저거는 아는데 학원이 성장하려면 어쨌든 재원생이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요. 재원생이 만족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중고등은 당연히 보여줘야 되는 게 좀 많이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성적이 나와줘야 되니까. 성적이 안 나오면 말짱꽝이기 때문에. 근데 대다수 학원이 똑같이 가르쳐도 공부하는 놈도 있고 못하는 놈도 있고 웬만큼 결과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다른 학원만큼 평균적으로 성적도 나오고 평균적으로 평타 친다. 가르치는 수준이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 다음에 이제 판가름 짓는 건 학생과 학원의 관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얘기를 드려요. 애가 왔다가 집에 돌아갈 때 웃으면서 돌아갈 수 있게 만들면 학원은 성장할 거라고 생각한다.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특히 초등이면 학원 갔다 오면 학원 갔다 왔어? 오늘 어때? 별일 없었어? 그냥 물어봐요. 근데 이때 애가 불평불만 가져가도 투덜투덜 대게 되면 그래? 라고 하고 이제 학원을 바꿔야 되나 생각을 하는 건데 애가 오늘 좋았어 재밌었어 좋아하면 웃으면 학원 좋나 보네 라고 생각해요. 엄마는 막연하게.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학원에서 했던 게 뭐냐면 시험 못 봐가지고 숙제 안 해가지고 남은 애들은 집에 보내기 전에 입에 뭐 하나 물려서 보냈어요. 그래야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은 애들은 오히려 야 니네 고생했다 칭찬은 더해서 보내고 어쨌든 그래서 항상 집에 돌아갈 때 특히 싸워가지고 울상이게 돌아보내지 않도록 무조건 특히 꼬맹이들은 집에 돌아갈 때 그러니까 웃은 상태 미소가 있는 상태에서 돌려보낼 수 있다고 한다라면 이제 학원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무조건 강조했던 게 일단은 무조건 울상으로 보내는 건 없게 해라. 돌아갈 때는 뭐 입에 뭐를 물려주던 뭘 하던 칭찬해주던 한번 안아주던 어쨌든 애가 이제 웃으면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라. 그러면 엄마한테 컴플레인 받을 일은 좀 줄어든다. 그게 이제 선생님들한테 강조하는 절대 원칙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엄마는 일단 그냥 잘 다니나 보내 일단 시간을 버는 거라고. 그럼 그 시간 내에 이제 저희가 준비해서 저걸 보여줄 걸 만드는 거죠. 그러면 엄마는 잘 다니고 있나 보네 싶었는데 보여주는 걸 보다 보니까 괜찮네 하게 되면 계속 다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저는 좀 단순하게 생각한다라면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이걸 왜 단순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 뭔가 고민되시거나 결정이 되실 때 음, 내가 이 고민을 왜 하고 있을까를 파고들면 결국 문제는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보면 단순하거든요. 원장님이 이런 고민을 하시는 이유는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학원을 성장할까? 어떻게 하면 애들이 학원에 만족하게 할까? 이 얘기니까. 그렇게 보시면 좀 오히려 이제 실타래를 풀어가기에 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너무 요약이 잘 돼서 머리 잘 남아서 내일 좋은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뭐 그냥 간단해요. 네. 모든 분들이 사업은 돈 받고 상대방 만족해주면 돈 번다고 하게 되는데 되게 이제 말이 안 되는 말 같지만 되게 너무나 당연해서 어이가 없는 말인데 학원도 그렇잖아요. 이제 애들이 만족하고 엄마가 만족하면 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공부를 빡세게 시키는 거 생각하시는데 자 공부를 빡세게 시키면 엄마는 만족하는데 애들은 만족 못해요. 왜? 빡세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잘 생각해 보시면 의외로 이제 내가 뭘 빼먹었구나 뭐 하면 되는구나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겨울방학 특강 짜실 때 특강 짜면서 같이 짜야 되는 게 뭐냐면 애들은 공부하는 거 싫어하고 앉아 있는데 돈 더 내고 공부하라고 하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특강 기간에 뭔가 애들을 웃길 만한 이벤트도 같이 좀 짜놓으시라고 말씀드려요. 애들은 그런 재미라도 있어야 학원에 다니지. 빡세게 시켜서 성적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 놈이 누가 있을까요? 전교 1등이 되고 싶었던 그런 소수? 애들은 그 결국 학생과 학부모 둘 다 만족시켜야 학원이 된다라면 결국에 이제 각각의 필요한 거를 만족시키는 방법을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단순합니다. 아, 내가 이제 학부모 만족시켰는데 애들을 만족 못 시켰구나. 근데 이제 결국에 엄마가 학원 그만둘 때 성적이 안 나왔어요. 엄마가 봤을 때 학원을 그만두게 하고 싶어. 근데 애가 아니야 나 여기 계속 다닐래. 그러면 이제 자식 이기는 부모도 없다고 그냥 냅둡니다. 성적이 계속 안 나오는 거 아니면 일단 한 번은 더 지켜보겠죠. 그래서 결국에 만약에 애를 만족시키는 거고 학부모 만족시키는 거고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한다라면 고등부, 중고등부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당연히 애를 만족시키는 비중이 높을 거고 꼬맹이일수록 엄마 만족시켜야 되는 비중이 높을 건데 애도 만족시키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냥 그 밸런스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학부모를 만족시키는데 아이를 만족시키는 포인트가 적다. 그럼 이제 그래서 사실 학원에서 이벤트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애들도 좀 만족시켜야 되는 거니까. 아니 뭐 힘들어 죽겠는데 영어학원에서 마켓데이를 왜 하냐는 거죠. 어쨌든 애들도 입에 뭐 하나라도 물리고 뭐 재미라도 걔네도 지네 나름대로 스트레스 풀 시간 줘야 이제 다닐 거니까. 그런 거죠. 애들 친구 소개 이벤트 잘 되는 건 간단합니다. 친구 소개 이벤트 왜 될까요? 친구가 다니니까. 친구 다니는 게 왜 좋을까요? 아니, 지네끼리는 그게 만족감이죠. 지네끼리는. 그러니까 애가 학원에 정 붙일 게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친구가 있든가 선생님이 나랑 친하게 지내주든가 이 학원에 뭐 맛있는 거라도 주든가 재미라도 있든가 아무것도 안 해주면 성적 높아지는 거야.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거지. 뭐 나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이제 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재밌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2시가 넘었으니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뭐 영상 올려드린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음, 또 이제 책 넘버스 스틱 괜찮은 책입니다. 네, 시간 없으시면 3챕터라도 꼭 읽으세요. 그러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원모서 36기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고요. 37기에는 트렌드 책을 읽을 건데 저랑 같이 보실 분들은 그때 참가하셔도 좋고 안 되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영상이라도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제 책 읽을 시간 없으면 그거라도 보시면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으실 겁니다. 그래서 뭐 함께 하실 분들은 또 다음 기수에 12월 달에 시작을 할 때 또 뵙도록 하고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